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좀 더 읽어봅니다. 이제 2부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은 비판, 비난 혹은 불평하지 말고 솔직하고 타인의 욕구를 자극하고, 2부에서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방법은 1장에서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는 방법은 친구를 얻고 싶다면 왜 이런 책을 읽고 있는가?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사귀는 사람의 기술을 연구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당신은 어쩌면 내일 아침에 길을 걷다가 그를 만날 수도 있다. 멀리서 걸어오는 당신을 목격한 그 존재는 당신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멈춰서서 그를 쓰다듬으면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펄쩍 뛰어오를 것이다. 당신은 그가 보여주는 애정에 그 어떤 숨은 동기도 뜨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 이러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동물이 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하고 젖소는 우유를 나눠줘야 하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개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내가 5살 소년일 적에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작은 노란 강아지를 사오셨다. 그 강아지는 내 유년 시절의 빛이자 기쁨이었다. 매일 오후 4시 30분경 강아지는 앞마당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예쁜 눈으로 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저녁 도시락통을 흔들면 또 덤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면 숨도 쉬지 않고 총알처럼 언덕 위를 달려와서 기쁨으로 펄쩍 뛰고 순수한 환희로 주저되며 나를 반겨주었다. DP는 5년 동안에 나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어느 비극적인 밤에 내게서 몇 발 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렇게 TP의 죽음은 내 인연 시절의 비극이 되었다. TP, 너는 심리학에 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너는 타고난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지. 그렇게 내게는 남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단 2개월 만에 사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단 2개월 만에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고 허둥대는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당연히 그 방법은 틀려먹었다. 당신들은 당신에게,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도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 아침이든 정오든 저녁을 먹은 뒤든 마찬가지다. 뉴욕 전화국은 통화내역을 상세히 연구한 뒤에 가장 자주 사용된 한말을 찾아냈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인칭 대명사인 나라는 표현이었다. 나라는 표현은 500통의 전화통화에서 3,900번이나 언급되었다. 당신이 포함된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확인하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봐라.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 같은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뭘까? 연필을 들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라.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는 노력만 한다면 진정한 친구와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진짜 진정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사귈 수 없다. 나폴레옹은 마지막으로 조세핀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세핀,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보다도 운이 좋아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당신이 유일했어.
역사학자들인 그가 조세핀에게 진정으로 기댈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비엔나 출신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당신이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서적을 무수히 읽었다고 한들 이처럼 중요한 말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아들러의 귀한 청구를 한 번 더 새기도록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한번은 뉴욕대에서 단편 소설 집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인기 있는 잡지사의 편집장이 수업을 진행하러 왔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책상 위에 쌓여있는 소설 중에 아무 책이나 하나를 집어들어서 몇 문단을 읽어보면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매정한 편집자는 소설 집필에 대한 자신의 수업을 2번이나 중단시키며 설교를 늘어놓는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 설교사가 할 법한 소리지만은 성공한 소설가가 되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소설을 쓸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면 직접 사람을 마주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하버드 서스터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있다. 그가 브로드웨이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다. 서스터는 정평이 난 마술의 대가였다. 지난 40년 동안에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하여 숨쉬는 것마저 잊을 정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의 공연을 관람한 사람만 6천만 명이 넘었고 그는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내었다. 나는 서스턴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는 학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어릴 때 집을 온 그는 집을 떠돌며 화물열차를 타고 근처 덤에서 잠을 잤으며 문을 두드리며 구걸했다. 화물열차 너머로 절로에 새겨진 표시를 읽으며 글을 외웠다. 그가 마술에 대해서 특출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는 마술을 다루는 책만 수백 권이 존재하며 자신만큼 마술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2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는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원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몸짓, 목소리의 억양, 눈썹의 움직임은 사전에 신중히 연습된 것이었으며 그의 행동은 초단위로 계획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둘 줄 알았다. 그는 다른 마술사들이 관객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저기 속이기 좋은 사람들이 잔뜩 앉아있건 촌놈들 같으니 내가 하는 속임수를 잘 보라지. 하지만 스스로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나에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주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누리는 것도 다 저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어. 그는 혼자 이렇게 되뇌게 정리는 절대 무대 위에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관객을 사랑한다. 나는 관객을 사랑한다. 우스꽝스러운가? 터무니없는 짓 같은가? 무엇을 생각하듯이 그것은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마술사가 사용한 방법이다. 슈만 하이크 부인도 내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배고픔과 상심에도 비극이 덮친 상과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관객을 열광시키는 가장 유명한 바그너 가수가 되는 날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자신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시어도 루즈벨트가 얻었던 놀라운 인기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의 하인들마저 그를 사랑했다. 그의 하인 제임스 이 아모스는
하인의 영웅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책을 썼다. 그의 저서에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은 빛나는 인류를 들려주고 있다. 내 아내는 언젠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아내는 살면서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었기에 대통령은 그에게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모스와 그의 아내는 오이스트 베이에 위치한 루스벨트의 관제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루스벨트가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우리 집 창밖에 메추라가 있으니 보고 싶으면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가 사는 작은 집을 지날 때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안녕 애니, 안녕 제임스. 그는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었다. 어떻게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누구든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 루스벨트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테프트 대통령 내외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다. 그는 한때 그를 섬겼던 부엌에서 식기를 닦는 시녀들을 포함한 백악관의 오래된 하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했는지 보여주는 예시였다. 아치 버튼은 이렇게 썼다. 부엌에서 일하는 앨리스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에게 여전히 옥수수 빵을 만드는지 물었다. 앨리스는 종종 하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일은 있어도 주인분들이 드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루스벨트는 소리쳤다. 음식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군. 대통령을 만나면 한 소리 이야기해서 앨리스가 접시에 빵 한 조각을 담아서 그에게 가져왔더니 그는 빵을 먹으며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지나가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모든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처럼 대했다. 백악관에서 40년 동안 경비로 근무했던 아이크 후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누가 $100 지폐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경험이었어요. 찰스 W. 엘리엇 박사를 가장 성공한 대학 학장으로 만든 것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그의 태도 덕분이었다. 그는 운명을 거슬러 내전이 끝난 4년 뒤부터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5년 전까지 하버드 대학의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엘리엇 박사가 일한 방식의 한 예시를 들어보자. 어느 날 신입생이었던 LG 클랜턴은 학자적 근무로부터 $50를 빌리기 위해서 학장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대출의 승인이었다. 클랜턴은 직접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강사를 전난 뒤에 떠나려고 했을 때 애들 학장은 자리에 앉아보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방에서 요리해 먹는다고 들었네. 좋은 음식을 충분히 차려 먹는다면 나쁘지 않은 일이지. 나도 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송아지 고기를 요리해 본 적이 있나? 자잘한 송아지 고기를 제대로 요리하면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식사도 없을 걸세. 내 요리법을 알려주지. 그는 고기를 고르는 법, 또 스프가 젤리로 변할 때까지 천천히 익히는 법, 자르는 법,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고기를 냄비 안에서 누르는 법, 그리고 식혀서 먹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아무리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관심을 사고 시간과 혁자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년 전에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학교에서 소설 집필 강좌를 연 적이 있다. 우리는 캐슬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엘버트 타이슨 터훈 그리고 루퍼트 휴즈와 같은 저명하고 바쁜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싶었다. 편지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작품을 존경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는 데 깊은 관심이 있는지 적었다. 150명의 학생들은 각 편지에 서명했다. 우리는 그 작가들이 강연을 해주기에는 너무도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그들의 삶과 일하는 방식에 관하여 묻고 싶은 일련의 질문들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그 편지를 좋아했다.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무릎 걸린을 찾아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나는 시어도 루즈벨트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레슬러 M. 쇼 테프트 내각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조지 W. 워크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내 대정연설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도록 설득한 적이 있다. 우리는 모두 공장에서 일하던, 사무실에 앉아있던, 황간을 쓴 황제라고 하던 사람들의 존경을 사고 싶어한다. 독일의 황제를 예로 들어보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당시에 그는 지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경멸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은 전 세계에서 쏟아졌다. 그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도망쳤을 때는 그의 조국마저 그의 등을 돌렸다. 그를 향한 증오가 너무도 심했던 나머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걸기걸기 찢고 불태워버리고 싶어했다. 독일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한 느린 소년이 황제에게 짧고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다정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어린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은 언제나 베를림을 자신의 황제로 사랑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은 황제는 어린 소년을 초대했고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황제를 방문했다. 황제는 훗날 그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 어린 소년은 친구를 얻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자. 그것은 시간, 에너지, 이타심과 배려를 요하는 일이다. 윈즈 공이 영국의 왕세자였을 때 그는 남비를 선동한 적이 있다. 방문에 앞서 그는 몇 달 동안이나 스페인어를 배워서 공적인 자리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남미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지인들의 생일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점성스러운 크게 믿는 편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이 태어난 날이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지 질문을 드린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태어난 날을 묻는다. 예를 들어 11월 24일 생일이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11월 24일, 11월 24일을 되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이름과 생일을 수첩에 옮겨 적는다. 새해가 밝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수집한 생일들을 달력에 옮겨 적어서 힘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생일이 찾아오면 편지나 정보를 보낸다.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다. 어른들은 내가 생일을 축하해준 유일한 사람일 때도 있었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을 맞이하자.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를 건다면 같은 심리를 이용해보자.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해보자. 많은 기업들이 전화 상담사에게 모든 전화에 관심과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말투로 응대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가 고객을 배려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내일 전화를 받을 이익이 있다면 이 기술을 기억하자. 이 철학이 사업에도 적용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예시가 존재하지만 두 가지 이야기만 들려주러 하겠다. 뉴욕시의 가장 큰 행정을 하는 것인 근무하는 찰스 R. 월터스는 어느 한 기업의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급하게 얻어내야 하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떠올랐다. 월터스가 회장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을 때 젊은 여성이 문 사이로 고개를 집어넣으며 회장에게 오늘은 드릴 수 있는 우표가 없다고 말했다. 회장이 월터스에게 설명했다. 12살짜리 아들을 위해서 우표를 모으고 있거든요. 월터스는 보고를 작성하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회장은 모호하고 일반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 무엇도 그가 입을 열들어 설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짧은 면담은 수학이 없이 끝났다. 월터스는 강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디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비서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표와 12살짜리 아들, 그리고 나는 우리 은행의 외화 부서에서 우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세계 억지에서 날아온 우표물에서 떼어낸 우표들 말입니다. 다음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해서 그의 아들을 위한
우표 몇 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열렬히 맞이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는 마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선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우표를 만지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들 조지가 정말 좋아할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은 보물이에요. 우리는 1시간 반 동안의 우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1시간 동안이나 내가 원하던 정보를 세세히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직원을 불러 대신 질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전화도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실, 수치, 보고서와 편지를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종을 잡은 것이었죠. 여기에 또 다른 예시가 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CM 크나폴 전의원은 수년간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연료를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기업은 계속해서 다른 도시의 판매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폴은 사무실 앞에서 벌어지는 강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어느 저녁에 강연에 참석한 크나폴은 수강생들 앞에 서서 체인점에 대한 분노를 잔뜩 쏟아냈다. 체인점의 국가적인 차원의 골칫거리라고 말이다. 그러고도 그는 왜 연료를 판매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을 시도해보려고 제안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수강생들을 반으로 나눠서 체인점 시스템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내 제안에 따라서 크나폴은 대기업의 편에 섰다. 그는 겉으로 싫어하던 문제의 기업에서 업무하는 임원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연료를 팔러온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는 강좌에서 열린 토론에 관해서 이야기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잘 알려줄 뿐이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토론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이든지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은 크나폴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정확히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건 그가 방문을 걸어간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입장을 이야기하자 그는 나에게 의자에 앉을 것을 권하며 정확히 1시간하고 47분 동안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체인 시스템에 관해서 책을 쓴 다른 인물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체인점 협회에 편지를 써서 과거에 같은 주제를 두고 벌어졌던 토론 기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체인점이 인류의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백 곳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내가 살면서 상상해보지도 못한 것들이 눈을 떠들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사무실을 나갈 때 그는 나를 문 앞까지 데려다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서 토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러서 결과가 어땠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봄쯤 다시 찾아와 주세요. 봄쯤에 연료를 주문하고 싶으니까요. 나에게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제안하기도 전에 먼저 연료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단 2시간 만에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만일 그가 나와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자 했다면 10년을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폴은 새로운 연료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도 더 전에 로마에 살던 유명한 시인인 버블리엘리어스는 사이러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다. 만일 당신이 더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더 효율적인 기술을 익히고자 한다면 헬리링크 왕세의 성교의 해기를 읽기 바란다. 제목에 지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말 굉장한 책이니까 말이다. 그 책은 저명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쓰였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로 자신을 찾아오는 3,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따로 면담하고 조언했던 사람이었다. 링크 박사는 나에게 자신의 책을 인간 성격 개선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다름 아닌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흥미로우며 계몽적이다. 그 책을 읽고 박사가 제안하는 것을 적용하면 실패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규칙을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라. 그렇네요.